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모이게 된 이유는 서울고용노동청 농성투쟁이 오늘로서 15일차입니다. 그리고 25명이 복귀를 끊은 지 13일차입니다. 그 상황을 좀 알리고 노동부에 대한 상황을 좀 더 기자회견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현대기아차 6개지에 왔습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에 민주당 김종훈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규탄 발언 금강민 흥성노조 부위원장님, 규탄 발언 현대차 전주 이병훈 지회장, 규탄 발언 현대차 울산 정민기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현대차 아산 윤성규 지회장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의 김종훈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러 번 여기 와서 호소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현대차 대법원 판결이 난 지도 1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문부 회담과 현대기아차는 정규직 전환을 고수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수천억의 손배소를 제기하기도 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로 일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뿐만 아니라 아픔은 사회적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민노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촛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모든 문제가 원만히 좀 해결될 거라고 많은 노동자들이 기대하고 여겼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드시 실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따라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 문제의 가장 첫 번째로 해결될 과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안고 또다시 투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 오늘로 15일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단식은 13일차에 접어들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단식하는 노동자들이 일행되기도 하고 또 많은 조합원들이 또 다른 어떤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재벌 전반에 대한 또 구조 개혁을 할 의사가 있는지 비정규직화를 할 고민이 있는지를 새롭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판 문제를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가기 어렵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벌 편들기를 멈추고 법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맞게 시정명령을 정부에서 내리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법의 판결에 의거한 문제도 이 정부가 해결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또 정부 여당이 답을 해야 되는 과제에 있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이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지회 노동자들 집회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나 하기 크면 부모로부터 돈을 안 받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 낳을 때마다 집을 이사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돈 안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이고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이제 답을 하고 해결해야 될 때라고 여깁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흥성노조 부위원장이신 김강민 부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흥성노조 부위원장 김강민입니다. 2018년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는 법을 지켜달라고 피 흘리는 노동자들이 아직 있습니다. 스스로 곡기를 끊고 싸워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불법 파견이라고 법이 판결하였으면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당연히 처벌하여야 하고 불법으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이 구제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노동자들만 피 흘려야 하며 스스로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동 존중을 이야기하셨고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했습니다. 이 약속, 이 선서를 도대체 언제 지키실 겁니까? 노동자들에게 1년을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1년이 벌써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럼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우리 노동자들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대체 이 약속 언제 지키실 것인지. 정권도, 법도, 공권력도 모두가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자본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이 땅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온몸 던져서 싸워나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피 흘리고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절박한 투쟁들을 우리 사회 모두가 외면한다면 저희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워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검색노조도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의 요구가 모두 관철되는 그날까지 우리 동지들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차 전주 지회장이신 이병훈 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 지회장 이병훈입니다. 농성 15일차 단식 13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현대기아차 불법에 대해서 14년에 대해서 불법을 처리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농성과 단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4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재벌에게는 아무 처벌도 가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해달라는 노동자한테 돌아오는 것은 노동자 죽음, 선배 가압류, 구속, 가정 파탄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노동 존중 사회는 분명히 이런 것이 아닐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재벌적폐 청산하고 노동자를 위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건 노동자 목숨을 잃고 노동자가 복귀를 끊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이었습니다. 10월 2일 단식 11일차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가 끝나고 민주당사 앞에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과 면담 요구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기는 건 경찰 병력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습니다. 단식 11일 차에 입었던 민복입니다. 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과정에 의해서 경찰 병력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는 과정, 경찰 담당자가 위에서 제 체포해라, 제 빨리 체포해라 하면서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머리끄댕이와 목 등 구타를 하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몰랐습니다. 옆에 연행됐던 동료가 저를 보고, 의식 잃은 저를 보고 빨리 구급차를 불러라 했는데도 경찰은 30분간 방치를 하였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 누우면서 의식을 잃은 저에게 들은 소리가 한마디 있었습니다. 꾀병이다, 일어나라 하면서 또 어떤 한 분은 오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경찰서 가면 조사받고 빨리 보내주겠다, 내보내주겠다. 하지만 병원 갔다 경찰서 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 거냐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기능수사팀이 탄 구급차에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달라, 병력이 올 때까지 천천히 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되는 일도 모르고 천천히 가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입니까? 방금 퇴원하고 왔습니다. 진짜 왜 노동자가 불법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는데 법대로 안 하고 왜 노동자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저희는 불법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정부도 똑같다고 봅니다. 정부도 똑같은 공범이라고 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14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현대기아차 재벌에 대해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 보여드렸는데 지금 15일차 농성과 13일차 단식에 대해서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불법 파기 문제를 바로 잡으면 진료 일자리 40만 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행정기획위원회가 현대기아차 불법 파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8월 1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고안을 보여줬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김현주 노동부 전 장관께서도 현대기아차 불법 파기 문제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고 공고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직접 교섭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교섭은 일단 먼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기 때문에 다자간 교섭, 즉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회가 이해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지부와 지부 등과 같이 교섭을 시작하고 교섭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법적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회 간에 직접 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직접 고용 시정 명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용노동부는 직접 고용 명령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고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불법 파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직접 교섭 적극 중재하고 불법 파기 시정 명령 조속히 내릴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직접 교섭 외에는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도 그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도 이 답을 빨리 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법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시고 빠른 시일 내로 답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기자회견문 현대차 아산 윤성규 지회장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산해하청 지회 지회장 윤성규입니다. 시간 관계상 앞부분은 읽어보시는 걸 하시고요. 뒤에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없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만이라도 제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행정개혁위원회 공관을 제대로 이양해달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하나, 직접 교섭 성사. 둘, 법원 판결을 근거로 즉각 시정 명령. 셋, 불법 파견,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처벌. 더 이상 고용노동부가 모른다고 하지 못한다고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을 하루빨리 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공동투쟁위원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문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